지난 시간에 수학적 확률하고 통계적 확률을 배웠어요. 그렇죠? 네, 수학적 확률은 그냥 여러분이 문제 푸는 대부분의 확률들을 수학적 확률을 생각하시면 되고, 통계적 확률은 문제에서 몇 번 중에 몇 번 꼴로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그게 통계적 확률이고, 그리고 이제 확률 중에서 넓이나 길이나 부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걸 기하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거기 회색 박스 보시면 말이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연속적인 변량을 크기로 갖는 표본 공간의 영역 S 안에서 어쩌고 저쩌고. 네, 예제 바로 볼게요. 이거 우리 공통수학 2에는 안 했나요? 이 문제 안 풀어봤나요? 안 풀어봤군요. 그러니까 이 예제 보시면 이 안에 정사각형 내부에 임의의 점 P를 하나 잡을 때 이게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거에서 뭐 P가 이런 식으로 위로 가면 예각일 것 같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둔각이 될 것 같지. 그래서 일단 그 경계점을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예각이다가 둔각이 되는 딱 중간, 직각이 되는 순간이 P가 어디에 있을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때 원주각의 성질을 쓰시는 거예요. 요게 지름이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반원을 한번 그려보시면 요 원위의 점 P에서는 항상 직각삼각형이 그려질 수밖에 없죠. 중심각 180도의 절반이 원주각이니까. 그러니까 요 분홍색 선 위에서는 직각삼각형, 분홍색 선 바깥으로 넘어가면 예각삼각형, 여기가 예각삼각형, 그리고 요 위가 직각삼각형,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둔각삼각형은 요 내부, 요 원의 내부에 P가 점이 찍히면 이게 둔각삼각형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P가 찍힐 수 있는 전체 공간이 어디냐면, 전체 넓이가 어디냐면 P는 정사각형 내부라고 했으니까 요 안에 P가 다 찍힐 수 있는 건데 전체가. 근데 그 중에서 요 원의 내부에 이런 식으로 P가 찍히게 되면 그게 둔각삼각형이 된다는 얘기니까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 분의 이 둔각삼각형이 될 수 있는 요 영역의 넓이, 여기가 1이니까 파이의 절반 2분의 파이, 이렇게 하시면 이제 확률이 된다는 거예요. 둔각삼각형이 될 수 있는 확률, 기하적 확률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8분의 파이. 그리고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1에서 8분의 파이를 빼주시면 되겠죠.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8분의 8 마이너스 파이. 전체 삼각형에서 빼줘야 되니까. 그럼 이게 이상한데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0이 나옵니다. 여기서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넓이에서 접근을 해서 그래요. 전체 넓이분의 직각삼각형이 될 수 있는 요 호의 길이를 넓이로 바꿔서 계산해야 되는데, 넓이 입장에서 봤을 때 길이는 이제 선이기 때문에 넓이가 0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0이다. 그래서 저게 답 문제로 나오진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 밑에 거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수직선 그려서 푸시면 돼요, 여러분. 수직선을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그려서 실근이 될 수 있는 수직선의 범위가 전체 5분의 몇인지 파악하시면 돼요. 빠르게 해봅시다.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중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은 이 부분, 이 부분하고 4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은, 여기 4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은 이 부분,
그래서 길이분의 길이로 하시면 돼요. 전체 5에서 이쪽 3 더하기 이거 4분의 5니까 빼면 4분의 3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중간만 빼도 되겠는데 전체 5에서 그러니까 5분의 저쪽 3 더하기 2에서 4분의 5 빼서 4분의 3도 계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5분의 전체 5에서 중간에 빠진 부분 4분의 5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4분의 3 나오지 않나요? 답은 4분의 3. 어렵지 않죠? 수익성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 되신 분들은 이제 덧셈 정리로 넘어갈게요. 74쪽 펴시면 됩니다. 요 제목에다가 74쪽에 덧셈 정리 큰 제목 있고 밑에 쬐깐한 제목 있죠? 1번하고 덧셈 정리 거기에다가 중복 제거라고 써주세요. 중복 제거. 문제에서 합의 법칙을 써야 되는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날 확률 이걸 구해라라고 하면 이제 또는이기 때문에 합의 법칙을 써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A 합집합 B 요만큼의 확률을 구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전에 배우셨던 거 기억나시겠지만 이 합집합을 구할 때 A의 넓이 더하기 B의 넓이 뭐 B의 원소의 개수 하신 다음에 중간에 끼어있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한번 빼줬죠.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A의 확률 구해, 그 다음에 B에서 발생한 확률 구해, 그 다음에 중복된 거 A도 여기서 A가 일어날 확률 구했고 여기서 B가 일어날 확률 구했으면 여기서 A랑 B 동시에 일어나는 거 구했고 여기서 또 A랑 B 동시에 일어나는 거 두 번이나 더해줬잖아요. 그걸 한번 빼준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중복 제거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합의 법칙이지만 중복을 제거하는 느낌인 거다. 문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근데 만약에 배반 사건이라면 애초에 교집합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배반 사건이라고 이 뒤를 뺄 게 없겠죠. 이것도 배반 사건일 경우에 특별하게 외우지 마시고 그냥 중복되는 게 안 생기니까 뺄 필요 없겠구나, 뺄 게 없겠구나 이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3개짜리 겹치는 거죠. 이건 쓰지 마세요. 이따가 정규 시간에 할 겁니다. 3개 겹쳐서 원소의 개수 찾는 거. 다 더하고 2개짜리 빼고 3개짜리 마지막에 한 번 더 하는 거 정규 시간에 할게요. 예, 이게 덧셈 정리입니다. 그러면 154번에 1번을 한번 공식으로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154번에) 1번만 문제는 155번처럼 나오는 거예요.
단계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눈이 나오는 사건을 A, 사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B라 하자. 그것도 한번 답해보세요, 여러분. 예, 1번 구하시면 짝수 2, 4, 6이니까 2분의 1, 2번 1, 2, 4니까 2분의 1, 3번 교집합은 2, 4 있으니까 3분의 1 될 거고 4번 합집합 뭐 합의 법칙으로 빼셔도 되고요. 요거 두 개 더해서 3분의 1 빼셔도 되고 3분의 2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체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거나 사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를 구해라 라고 하면 우리 굳이 덧셈 정리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중복되는 거 자연스럽게 빼서 생각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식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서 공식을 배운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사건 갈게요. 여사건은 우리 많이 했어요. 74쪽에 문제에서 적어도라는 얘기가 나오거나 뒤에서 볼 텐데 이제 뭐 이상 이하라는 키워드가 나오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구해야 되는 게 너무 복잡하다. 차라리 반대 경우를 구해서 빼주는 게 낫겠다 싶을 땐 여사건을 쓰시면 되는데 이제 이 여사건의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해당 요 A를 빼주시면 여사건의 확률이 나타나는 거죠. 그쵸? 그냥 1에서 빼주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드모르간의 법칙 좀 미리 알고 봅시다. 드모르간의 법칙. 거기 써있네요. 74쪽에 두 번째에 써있거든요. 74쪽에 여기 초록 박스 밑에 줄에 2번 동그라미 써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합집합이나 교집합이랑 연산이 되어 있으면서 겉에 여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 여집합을 분배 하나씩 해주는 게 드모르간이죠. 그래서 A의 여집합 요 컵은 뒤집어 주시면 되고 B의 여집합 이렇게 붙는 거. 그리고 얘도 분배 붙이고 컵 뒤집어 버리고 여기도 붙이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 하나만 써줄래요? 여러분 여집합은 그냥 자기 자신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지. 나머지 다시 돌아오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서 드모르간 붙일 때 C에 C가 붙었으니까 얘는 그냥 사라질 거고 A 요거 컵 뒤집힐 거고 그리고 B에 C 이렇게 붙을 거고 이따 배우겠지만 차집합이죠. 요거 차집합입니다. 여기까지가 써주세요. 화통에서는 차집합은 안 쓰긴 하는데 이따 집합이랑 연결되니까 쓰셨으면 문제풀이로 들어갑시다. 76쪽 갈게요. 이 밑에 풀 수 있는지 가리고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먼저 시간 좀 드릴게요.
이런 문제가 수능에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같이 봅시다. 8번에 1번 보시면 내가 교집합, 집합으로 그냥 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구해야 되는데 여기 C가 되게 많이 붙어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요거 드모르간으로 빼서 먼저 처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A의 합집합에 B의 전체 여집합 이렇게 뺄 수 있는 거지 이거를. 그렇단 얘기, 이 확률이 3분의 1이란 얘기는 저거 여사건 확률 이용해서 C를 빼버리면 이게 이제 1-3분의 1 해서 3분의 2가 된다는 거죠. 이만큼이.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거 젖셈 정리잖아? 이거 벤다이어그램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B가 일어날 확률 빼기 둘 다 동시에 일어날 확률 중복되는 거 이렇게 빼주셔야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제 얘가 답이 저거 넘어가고 얘 이렇게 12분의 6 더하기 5 빼기 12분의 4, 2, 8 빼시면 되니까 12분의 3에서 4분의 1 4분의 1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일단 C가 많이 보이면 그거 먼저 빼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2번은 요게 키워드죠. 배반. 배반은 요 상황 A 교집합 B가 0이다. 공집합이다. 다시 말해서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이 0이다. 이렇게. 근데 사실 저 그림을 머릿속에 연상해 주시면 더 좋아요. 그림을 머릿속에 연상하면 이렇게 안 겹쳐져 있는데 여기 또 C 있으니까 이거 C 벗어보자. PA 이게 뭐가 될 거냐면 1에서 4분의 3 빼셔서 4분의 1 여사건의 확률로 A가 발생할 확률은 4분의 1 그럼 이제 여기가 4분의 1이라는 거니까 두 개 더해서 12분의 7이고 저 하나가 4분의 1이면 B가 발생할 확률은 이제 빼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빼면 이제 PB 12분의 7 빼기 4분의 1 12분의 4 3분의 1 되는 거고 요거 여사건 뭐라고 했으니까 1에는 한 번 더 빼서 3분의 2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어렵지 않죠? 괜찮나요? 괜찮나요? 네, 집합이 좀 낯서신 분들은 이따가 집합 문제 풀어보면 더 잘 될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연산이었고요. 이제 문장제 문제로 들어갈게요. 9번. 9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그냥 가이드만 잡아드리고 여러분이 푸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1부터 50까지 자연수 중에 하나씩 뽑는 겁니다. 임의로 한 장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확률은 50이 되겠지. 전체 경우의 수는 50이 되겠지. 그래서 분모가 50분의로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건데 뽑은 카드가 3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이거나 이거나니까 합의 법칙 4의 배수 이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3의 배수일 경우의 수 구하시고 더하기 4의 배수일 경우의 수 구하시고
여기서 중복으로 센 거 12의 배수 경우에서 구하셔서 빼신 다음에 50에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경우의 수 한 번에 구해서 50분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여기서 50분에 요 4의 배수일 확률 구하고 50분에 확률 구하고 계산하셔도 상관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실까요? 네. 그냥 다 같이 할까요? 1부터 50까지 중에 3의 배수의 개수가 16개이지. 3으로 나누면 16. 그리고 4로 나누면 12. 그리고 12로 나누면 3. 이렇게 되니까 이거 계산해서 24. 얘를 한 번에 이렇게 올려도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올려도 되고 아니면 이 확률 50분의 16 더하기 50분의 12 빼기 50분의 4 이렇게 계산해도 그냥 똑같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고 상관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쉽죠? 그냥 넘어갈게요. 10번 보자. 흰공 4개 배반 사건이라고 돼 있는데 흰공 4개와 빨간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를 꺼낼 때 2개 공이 같은 색일 확률. 어떤 색으로 같을 수 있겠어요? 지금 빨간 공, 흰 공이 4개가 있고 빨간 공이 3개가 있는데 여기서 2개를 뽑았을 때 흰 공으로 같을 수도 있고 빨간 공으로 같을 수도 있고 그쵸? 그럼 2개를 더해줘야겠지. 흰 공으로 같을 확률에다가 빨간 공으로 같을 확률 이렇게 2개 확률 구해서 더해줘야 되는데 흰 공으로 같으면서 동시에 빨간 공으로 같을 수가 없죠. 여긴 교집합이 안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뒤에 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예요. 문제마다 여러분이 잘 적용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얘도 그냥 같이 봅시다. 7개 중에 2개를 뽑는데 흰 공을 뽑을 확률은 4개 중에 2개 그리고 7개 중에 2개 뽑는데 빨간 공 뽑을 확률은 3개 중에 2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73, 21분의 4, 2, 6 더하기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은 밑에서 한 문제만 풀어봅시다. 165번을 하는 게 낫겠네요. 165번.
5개를 꺼내는 거니까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 저렇게 될 거고 이거 좀 구체적으로 쪼개시면 돼요. 딸기 5개 중에 딸기 몇 개가 돼야 포도보다 많아질지. 5개 전부 딸기일 순 없지. 딸기 최대 4개니까. 그래서 5개는 안 되고 4개, 포도 1개. 요 경우에서 하나 있을 거고 딸기 3개, 그럼 포도 2개. 여기까지 2개 뽑으면 이제 나머지 3개가 포도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서 구하시면 되는데요. 요 딸기 4개 있는 사탕 중에 4개를 다 고르는 거니까 이건 사씨가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도도 여기 이게 안 보이는 상태에서 5개 중에 하나 이렇게 골라서 뽑아야 되는 거니까 5씨 해주셔야 되고 여기도 딸기 4개 중에 3개 연달아서 포도 5개 중에 2개 이렇게씩 쓰시면 돼요. 괜찮죠? 그러면 8 없어지고 2 없어지고 요 밑에 분모 126입니까? 126? 그냥 이대로 두는 게 낫겠다. 그리고 저 위에 4, 5 더하기 40 그래서 45 14분의 5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오케이. 예, 다음 이거 지워도 되죠? 11번 네, 이제 이거 문제를 좀 잘 읽어보시면 100장 중에서 한 장을 뽑는데 카드에 적힌 수가 4의 배수도 아니고 그리고 and 5의 배수도 아닐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먼저 식으로 좀 써보면요. 내가 4의 배수가 될 사건을 A라고 하고 5의 배수가 될 사건을 B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4의 배수가 아니고 여집합 그리고 요거 교집합 그리고니까 5의 배수가 아니고 요거 구하셔야 돼요. 드모르간으로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일단 얘 구해줄 때 드모르간으로 빼셔서 전체 합집합의 여집합으로 구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은 전체에서 A 합집합 B 요거를 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문장 자체 굳이 A, B를 안 하셔도 되고 문장 자체에서 뭐 4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이다 이렇게 명제 부정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식으로 쓰셔도 되고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예? 네. 예, 그럼 이제 4의 배수인 경우의 수가 25개, 5의 배수가 20개, 동시에 만족하는 20의 배수 5개. 그러면 5분의 3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사건은 언제 쓰시냐면 이런 식으로 내가 구해야 되는 거에 부정형이 있을 때, 부정어가 있을 때 써주시면 좋습니다. 여사건은 되게 많이 쓰이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12번. 80쪽에 12번. 이거는 해봤겠지만 적어도가 나오는 경우에도 반대 경우를 빼주는 게 좋죠. 여사건을 빼주시는 게 좋죠. 이 문제도 가리고 바로 풀어봅시다. 12번.
2번은 이제 적어도 한 개가 흰 공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전부 다 흰 공이 아닌 검은 공일 확률 빼주시면 되는 거죠. 몇 개 뽑는 거야? 2개 뽑는 거야? 그러면은 1 빼기 8개 중에 2개 뽑는 거 중에서 검은 공이 지금 3개 있으니까 3개 중에 2개 뽑는 거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적어도 나올 때 13번으로 갈게요. 자, 이제 13번은 이상 이하가 들어있을 때 6번 쓰는 건데 문제 읽어보시면 서로 다른 두 개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5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주사위 보시면은 두 눈의 수의 합이 2부터 12까지 가능하니까 5 이상의 확률을 구하시려면 5, 6, 7, 8, 9, 10, 11, 12 다 세셔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반대로 합이 2거나 3이거나 4인 경우 5 미만인 거를 빼주시는 게 차라리 낫겠다. 5 미만. 그래서 2개 던지면은 36까지고 요거는 하나씩 세주시면 됩니다. 2개 주사위 합해서 2가 되는 경우, 요거 2가 되는 경우는 1, 1 이렇게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3이 되는 경우도 1, 2, 1 이렇게 2개 생기는 경우 4가 되는 경우는 이제 1, 2, 1, 3부터 시작해서 2, 2, 3, 1이니까 그냥 이렇게 세셔도 된다고 했어요. 여기 제일 작은 거하고 제일 큰 것은 그래서 요거 세 가지 빼시면 6분의 5가 답이 되겠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를 할까? 173번 한번 해봅시다. 173번. 이제 4개 공을 뽑는데 4개 중에 빨간 공이 2개 이상일 경우를 구하는 거죠. 그럼 이제 빨간 공이 2개 이상일 확률은 이렇게 밑에 세 가지를 하나씩 다 구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것보다는 반대 경우를 빼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1에서 반대 경우 빼셔도 되고 우리 6번 배우고 있으니까 1에서 반대 경우 뺍시다. 전체 경우의 수는 10개 중에서 4개를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빨간 공을 하나도 안 뽑는 6건, 6개 중에 하나도 안 뽑고 파란 공 남은 4개 중에 4개 다 뽑는 게 첫 번째 6건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빨간 공 6개 중에 하나만 뽑고 그리고 파란 공 4개 중에 남은 3개 뽑고 이게 6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1에서 빼주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답이 몇이냐면요, 이건 식만 잘 쓰면 되니까 42분의 37 요게 답이에요. 됐나요? 여기는 뭐 경우의 수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조건부 확률로 들어가겠습니다. 확률 중에서 좀 새로운 확률을 배우는 건데요.
항상 확률 구할 때 전체 경우의 수 분해서 해당 경우에서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를 조금 구체적으로 조건을 걸어주는 겁니다. 특정 A라는 사건이 일어날 때 A가 일어날 때 동시에 B가 발생할 확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써요. 뒤에 있는 게 기준이에요. 얘가 기준이에요. A가 발생했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예요. 얘가 기준이야. 그럼 우리 분수로 표현할 때 뭐 우리 확률에서도 그렇지만 6분의 5 라고 하면 요 밑에 있는 분모가 항상 기준값이 되잖아요. 이게 전체잖아. 그래서 A가 발생했을 때를 전체로 보는 거예요. A가 발생했을 때 A라는 확률이 일어날 때 그럼 이제 이때 B가 일어난다는 건 생각해 보시면 A랑 B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쵸? A가 발생할 때 B도 발생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풀 때 이런 식으로 풀어주신다. 뒤에 있는 거 분모로 내리고 앞뒤 두 개 교집합을 분자로 올리시면 이게 조건부 확률이 되는 겁니다. A라는 사건이 발생한 건 조건으로 전제 조건으로 깔고 가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요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옆에 곱셈 정리라는 거 보시면요. 87쪽에 그냥 이거 두 개 곱해버리시면 되거든요. 곱셈 정리란 PA 곱하기 PB가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곱한 식인데 뜻을 해석해보면 이렇지. A와 B가 이거 교집합이니까 동시에 발생할 확률.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뭐냐면 일단 A가 발생하고 연달아서 A가 발생한 상태에서 B가 발생하고 그럼 이제 여기 동시에라는 게 들어가죠. A가 발생한다는 게 깔렸으니까 근데 계산하는 건 곱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고 문제에서 계산은 간단할 겁니다. 요거 바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쓰시냐면 186번의 예제 한번 1번 한번 보자. 필수 1번으로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자, 1번에서 이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방금 배운 공식으로 바꿔볼게. 요 읽을 때 바로 읽으시면 되거든요. P, A, 바, B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래서 P, A, 바, B가 무엇이냐면 이게 분모. B가 발생했을 때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 그러면 알고 있는 거 일단 넣어볼게. B가 0.4네. A 교집합 B를 구해야겠다. A 교집합 B를 구해야겠어서 여기서부터 구해 나갑시다. 일단 여기 드모르간 써서 빼야 될 게 있네요. 드모르간으로 다 빼서 1에서 6건으로 뺐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남아있는 게 C 빠지고 컵 뒤집히고 B에서도 여집합 빠지고 이렇게 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0.5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0.5라고 이래서 0.5 빼서 합집합도 0.5라고 이제 여기서부터 덧셈 정리로 갑시다. A 합집합 B는 A 0.2 더하기 B 0.4 빼기 교집합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는 건데 이거 덧셈 정리 앞에서 배운 거 이게 0.5니까 이거 0.1이겠네. 그래서 얘를 올리면 4분의 1 4분의 1이 답이 되는 거죠. 괜찮죠? 안 괜찮니? 괜찮니? 내가 여기 요 연산 하나만 더 추가된 거예요. 요 연산만. 그러면 2번을 한번 해볼까요? 필수 2번 한번 가리고 해봅시다. 이해 안 된 질문하세요. 여기서.
나오나요? 요거 이제 조건부 확률로 계산해 보면 이게 PA, 밑에가 PA, PA분의 교집합, 교집합이 4분의 3이라는 얘기니까 PA가 지금 나와 있어서 여기서 교집합을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PA 교비가 저쪽에 있는 4분의 3 곱하기 PA 5분의 2. 그럼 이제 약분하시면 10분의 3. 이게 교집합. 근데 우리 찾아야 되는 게 드모르간으로 빼야 되는 거니까 전체 확률에서 A, C 빠지고 컵 뒤집히고 다시 C 빠지는 합집합을 이제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럼 저거 다시 한번 덧셈 정리로 계산하셔야 되죠. PA의 확률 5분의 2 더하기 PB의 확률 2분의 1 빼기 교집합, 방금 구한 교집합 이제 10분의 3 여기서 빼주시면 이것만 계산하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예. 뭐 계산은 잘 하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조건부 확률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좀 봅시다. 그 90페이지에 2번이요. 거기에다가 이중 분할표라고 써주세요. 이중 분할표. 기준이 두 개가 돼 있다는 거야. 기준이 두 개라서 이제 하나의 50명의 집단을 A반으로 25명, B반 25명 이렇게 나누고 50명 전체 집단을 안경 쓴 애들, 안 쓴 애들 이렇게 쪼개고 그럼 이제 A반 중에 안경 쓴 애, B반 중에 안경 쓴 애 이런 식으로 다 나눠지는 걸 이중분할표라고 합니다.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어느 고등학교에 A반과 B반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착용 여부를 조사해서 나타냈는데 이 학생들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거기다 밑줄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뭐뭐였을 때 이게 분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뒤로 빠지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 뒤에 이게 기준 안경 쓴 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A반일 확률을 구하시고 이렇게 이걸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안경 쓴 학생이 기준이 되니까 다 뒤로 들어가는 거고 거기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요 식을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 원론적으로 풀어볼게요. 공식 이용해서 얘가 이제 분모니까 안경 쓴 애들의 확률 구해주셔야 되고 그거 분해 A반이면서 안경 쓴 애 확률 이렇게 구하셔야 되는 거죠. 안경 쓴 애들은 전체 50명 중에 20명입니다. 그래서 50분의 20 5분의 2 이렇게 되나요? 50분의 20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전체 중에서 A반의 안경을 쓴 애들은 전체 중에 A반의 안경 쓴 애들은 50분의 16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50 약분 하셔서 20분의 16 5분의 3 이렇게 구해주시는 게 조건부 확률 이용해서 푸는 건데요. 사실 여러분 이중분할표 이렇게 나와 있으면 굳이 확률로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표에서 바로 봐봐. 안경 쓴 학생이었을 때 요 20명 중에서 걔네가 A반일 확률 그러니까 20분의 16 여기서 바로 이렇게 꺼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중분할표를 작성할 수 있으면 이렇게 바로 해버리는 게 편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되셨으면 193번을 이중분할표를 작성을 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퍼센트가 나와 있으면 전체 인원을 그냥 100명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예, 뭐 표 작성하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 남자, 여자, A형 그리고 A형 아닌 애들 이렇게 쪼개시면 되고 지금 조사했더니 A형인 학생이 전체 30%라고 했으니까 여기 남녀 합해서 30%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A형인 남학생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8% 전체 1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자애들은 12명이라는 거 알 수 있겠고 A형 아닌 애들은 70명이라는 거 알 수 있겠고 문제의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자 그러면 여기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A형이었을 때 A일 때 걔가 남학생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여기서 남학생일 확률 이렇게 구해버리시면 되는 거죠. 38 5분의 3 답에는 0.6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괜찮죠? 195번도 바로 볼까요? 거기 세 번째 줄 임의로 뻔하면 여자였을 때 밑줄 여자였을 때 그럼 이제 여자분의 A 공연 요거를 이제 구하면 6분의 1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여자였을 때 A 공연을 선호할 확률 이렇게 구해버리시면 x 더하기 10분의 x가 6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그냥 x2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 정도 답변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도 너무 쉬워서 3번 보시면 자 흰공 6개랑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한 개씩 2번 꺼내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단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아. 그러니까 한 번 꺼내고 처음에 10개 중에 하나를 꺼냈으면 두 번째 남은 9개 중에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2번 모두 흰 공을 꺼낼 확률은 그냥 고배 법칙으로 하면 돼. 10개 중에 처음에도 흰 공 나와야 되고 10분의 6의 확률로 흰 공 나올 거고 연달아서 남은 9개 중에서 흰 공 하나 빠졌으니까 5개 중에 하나 이렇게 뽑으면 되는 거. 그냥 이게 답이에요. 너무 쉽죠? 자 밑에 거 풀어봅시다. 197번 할게요. 197번. 예, 이거 뭐 4분의 1입니다. 답은 4분의 1. 괜찮아요. A, B가 차례대로 뽑는 거고 뒤집고 다시 돌려놓는다는 말은 없고 그쵸? 그러니까 몇 장이지? 9장 중에서 A가 먼저 O 표시되어 있는 거 뒤집으려면 6장 중에 하나 하셔야 되고 이제 요거 하나 없어졌고 남은 8장 중에 B는 X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4분의 1 나올 겁니다. 맞죠? 18, 11대 4분의 1 넘어가자.
요것도 이제 표로 간단하게 도식화를 하면은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공연을 하는데 비가 오는 날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2분의 1이래. 이제 비하고 매진이라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중분할표처럼 좀 만들어 두시면 비가 오는 날 매진될 확률이 2분의 1이래. 아까 이중분할표랑 조금 다르긴 한데.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날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3분의 1이래. 그럼 봐봐. 여기서 지금 비가 오는 날 매진될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매진 안 될 확률은 나머지 요 사건이라서 매진 안 될 확률이 2분의 1이 되는 거고, 비가 오지 않는 날 매진되는 게 3분의 2라면 요거예요 사건. 비가 오지 않는 조건을 전제로 깔고 매진되지 않을 확률이 이제 3분의 1이 되는 거죠. 요렇게. 자, 근데 내일 비가 올 확률이 40%래요. 비가 올 확률이 40%래. 그럼 이제 요것도 여사건. 비가 안 올 확률은 6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때 매진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입니다. 비가 올 때 매진될 확률 하나 구해주시고, 비가 오지 않을 때 매진될 확률 이렇게 하나 구해주셔야죠. 요거 두 개 비 오고 안 오고 따로 배반이기 때문에 더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비가 올 때 5분의 2의 확률로 올 때 매진될 확률은 2분의 1 더하기 비가 오지 않을 때 5분의 3의 확률로 오지 않을 때 그때 매진될 확률은 3분의 1 이렇게 계산해서 더하시면 된다. 이해됐어요? 5분의 1 더하기 5분의 2 해서 5분의 3. 예, 요거는 독해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독해 잘해가지고 저렇게 표 그리시고. 그러면 밑에 문제 요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99번 해볼게요. 되셨나요? 답은 55분의 8입니다. 일단은 얘도 이렇게 써보면 A반과 B반의 학생 수의 비가 6대5라고 했는데, 그게 아까 위에 예제랑 비교했을 때 뭐냐면 비 올 확률, 비 안 올 확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6대5라는 얘기는 내가 전체 인원에서 A를 뽑을 수 있는 확률이 11분의 6이라는 거. 11분의 6의 확률로 한 명을 임의로 골랐을 때 A반 학생이 된다는 거고, 11분의 5의 확률로 랜덤으로 뽑았을 때 이제 B 학생이 된다는 거고, 그거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고요. 네, 그 중에서 A반 학생이 10%가 축구대회에 참가했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10분의 1, 뭐 이거는 10분의 9, 그리고 B반에 20%라고 했죠. 20%니까 여기가 이제 100분의 25분의 1, 참가 안 할 애들이 5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임의로 한 명을 뽑을 때, 이거는 전체가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의로 한 명을 뽑을 때 그 학생이 축구대회에 참가했을 확률이니까 임의로 A를 뽑았을 때 얘가 축구에 참가할 확률 이렇게 해야겠다. A 반일 때 축구에 참가할 확률 요거 더하기 아니면 B 반일 때 축구에 참가할 확률 이렇게 두 개 더해주란 얘기죠. 그래서 A 반일 때 11분의 6, 그 중에서 축구에 참가할 확률 10분의 1, 그리고 B 반일 때 11분의 5, 그 중에서 축구에 참가할 확률 5분의 1 그렇게 계산하시면 55분의
5번. 얘는 이런 좀 같이 볼게요. 상황이 좀 복잡해서 문제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상자가 두 상자가 있죠. 두 개가 있죠. 근데 이제 두 개의 공의 조합은 좀 다르고 공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좀 다르고 문제 상황이 뭐냐면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몰라. A,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 안에서 공을 두 개를 뽑아놨더니 이렇게 됐대.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 이렇게 뽑혔대. 거기 일대에다가 좀 밑줄 쳐주세요. 그 나왔을 때 흰 공 한 개와 검은 공 한 개가 나왔을 때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게 분모가 돼야 돼요. 그때 그 뽑은 상자가 A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여기가 힌트지. 내가 A에서 그 이런 식으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올 확률이 있는 거고 B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올 확률이 있는 거니까 전체가 뭐가 되는 거냐면 A 상자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요렇게 나오는 확률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B 상자에서 검은 공이 X입니다.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요렇게 나오는 게 전체가 되는 거예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오는 사건의 전체 확률을 밑에다 깔아야 되니까. 근데 그 중에서 A의 확률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 구한 거 중에 요 앞에 있는 것만 분자로 올리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써볼게요. A를 골라야 돼. 지금 요거 먼저 해볼게. A 상자에서, 그러니까 두 상자 중에 A를 하나 골라야 되니까 2분의 1. 2분의 확률로 A를 먼저 고르고 여기 A 6개 중에 2개 공을 추출을 하는데 6개 중에 2개를 뽑는데 흰 공 2개 중에 하나 뽑아야 되고요. 그리고 검은 공 4개 중에 하나 뽑아야 되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분모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B 상자에서 나오는 건 B를 골라야 돼. 2분의 1의 확률로 B를 고르고 그 다음에 이제 B는 공이 전체 5개니까 5개 중에 2개를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 근데 저기 흰 공 3개 중에 하나 뽑고 연달아서 검은 공 2개 중에 하나 뽑고 요게 이제 전체 분모가 되고요. 그 중에서 A에서 뽑혀야 된다 했으니까 이걸 통째로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무엇이냐? 15분의 2가 8 그리고 10분의 3이 6 15분의 8 위아래 30 곱할게요. 이제 2 약분해서 2 되니까 2, 8에 16 이거 약분해서 3 되니까 3, 6, 18 이거 분의 16 몇이죠? 8 더하기 17분의 8 17분의 8 맞나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오케이? 밑에 하나 풀어봅시다. 이거는 다 201번 해봅시다. 문제 어려우니까 숫자만 바뀐 거.
요거 답이 몇이냐면 13분의 8입니다. 13분의 8. 식으로 쓰면 저렇게 돼요. 얘도 어디다 밑줄? 빨간 구슬을 꺼냈을 때 네 번째 줄, 맨 밑에 줄에 빨간 구슬을 꺼냈을 때 거기다 밑줄. 빨간 구슬을 꺼냈을 때 그게 A에서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이제 뭐 조건부 확률 정의대로 써보시면 빨간 구슬 꺼낼 확률이 분모가 되는 거고 A에서 빨간 구슬이 나왔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빨간 구슬이 A에서 나왔을 때. 근데 빨간 구슬을 A에서 뽑을 수도 있고 B에서도 뽑을 수 있으니까 A에서 뽑는 경우 그리고 B에서 뽑는 경우 이렇게 전체를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거는 아까랑 다르게 랜덤으로 그 둘 중에 하나 내 맘대로 뽑는 게 아니라 주사위를 던져서 주머니를 선택하고 있죠. 그래서 A를 선택할 때 애초에 6개 중에 4개의 눈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3분의 2의 확률로 A를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전체 5개 중에서 빨간 공 2개 중에 하나를 이제 뽑으시면 이게 A에서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이 되는 거고 그리고 B를 뽑으려면 6분의 2, 5, 6의 눈이 나와야 되니까 3분의 1의 확률로 B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6개인가요? 6개 중에 빨간 공 3개 나오면 되는 거지. 3개 중에 하나 나오면 되는 거죠. 공 개수 같죠? 근데 여기서 A에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분자를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3분의 2 곱하기 5분. 예, 요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위아래 30 곱할게요. 그래서 요렇게 약분해서 2, 4, 8 더하기 요거 약분해서 5 분의 8 요 유형이 많이 나와요. 조건 확률을 좀 꼬아서 내는 거. 되셨나요? 네, 조금만 더 나가야 됩니다.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독립과 종속 좀 더 갈게요. 97페이지. 예, 이제 두 사건을 보는데 A, B 사건이 독립이다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거 조건부 확률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B가 일어날 때 A가 일어날 확률로 해석을 하자. B가 일어날 때 A가 일어날 확률. 근데 A하고 B가 독립이라고 하면 B가 일어날 때든 아니면 B가 일어나지 않을 때든 A가 일어날 확률은 항상 일정하다. 이걸 독립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B가 일어나든 B가 일어나지 않든 그거랑 무관하게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은 일정해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 이런 거. 여기에 흰 공 2개하고 연두색 공 3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흰 공을 뽑을 확률은 5분의 2야. 그치? 근데 이제 처음에 흰 공을 뽑고 다시 넣었으니까 이제 연두색 공을 뽑을 확률은 5분의 3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처음에 어떤 공을 뽑든지 간에 다시 넣게 되면 원상복귀가 되는 거니까 흰 공을 뽑고 다시 흰 공을 뽑든 아니면 연두색 공을 뽑고 여기 다시 흰 공을 뽑든 이건 일정하게 5분의 2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흰 공을 뽑든 연두색 공을 뽑든 일정 처음 상황이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뒷장으로 넘어가서 독립일 조건을 식으로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제 이쪽에서 볼게요. 이거 조건부 확률 계산할 때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B가 발생할 때 분모가 B가 발생할 확률 그리고 분자는 이게 동시에 발생할 확률. 그럼 이거하고 A가 발생할 확률이 같아야 된다며. 그렇단 얘기는 독립이려면 두 사건이 발생할 교집합의 확률이 A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B가 발생할 확률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대부분의 독립 문제 풀 때는 이걸로 풀게 됩니다. 여기다가 별표 좀 쳐주세요. 독립일 조건. 근데 내가 계산을 해봤는데 같지가 않아. 이게 동시에 발생하는 게 두 개 곱하는 거랑 같지가 않으면 독립이 아니다. 이거를 종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개 곱해봤더니 교집합이랑 다르게 나오면 이거는 두 사건이 종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독립이 중요한데 그 밑에 98쪽에 보충학습 좀 보세요. 내가 배반 사건 할 때 독립 사건 얘기 잠깐 했을 겁니다. 이거 학생들이 종종 헷갈려 하는데 독립하고 배반은 다른 거다. 독립은 두 개 교집합이 곱해서 나와야 돼. 두 사건의 확률을 곱해야 되는 건데 배반 같은 경우는 두 사건의 교집합의 확률이 무조건 0이 되는 거예요. 배반은 그 집합 떨어져 있는 거 기억나시죠? 교집합 없는 거. 그래서 이거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된다. 여기서 말장난 많이 합니다. 그리고 99쪽에 걔도 별표 99쪽에 1번 이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A랑 B가 독립이야. 그러니까 A가 발생할 확률이 B가 발생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아. 그러면 여기 나와 있잖아. A가 발생할 확률이 B가 발생할 확률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면 B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에도 당연히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A랑 B가 독립이면 A랑 B의 여집합도 독립일 수밖에 없고 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도 B랑 독립일 수밖에 없고 A가 발생하지 않고 B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도 독립일 수밖에 없고 전부 다 독립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얘가 독립이면 이것도 독립인 거니까 독립이면 이렇게 두 개 곱해서 구할 수 있다 했지. 이제 이런 교집합들을 다 쪼개서 곱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 독립이 되면. 이거 문제 풀면서 좀 더 정확하게 볼게요. 이제 101쪽에 가봅시다. 101쪽. 자, 문제에서 하나의 주사위를 던질 때 홀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4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사건을 C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집합으로 다 표현을 했어요. 홀수의 눈, 4 이상의 눈, 3의 배수의 눈. 자, 그때 독립인 걸 구하라고 했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A하고 B가 독립인지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A 교집합 B의 확률 한번 구해보시고 얘가 A하고 B하고 확률 따로 곱해서 나오는 거랑 같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A 교집합 B는 여기서 보면 중복되는 원소가 5 하나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6개 중에 5의 눈이 하나 교집합이라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A가 발생할 확률은 6개 중에 3개, 6분의 3. 그리고 B가 발생할 확률도 6개 중에 3개, 6분의 3. 이거 두 개 곱하면 6분의 1이 안 되지. 안 되지? 그럼 이제 A하고 B는 종속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는 겁니다. 하나하나 좀 노가다로. 그래서 기억은 독립이 아니네요. 땡. 니은 디귿을 이렇게 한번 구해보세요, 여러분. 니은 디귿 해보자.
니은 A하고 C의 교집합 원소가 뭐지? 3? 이거 3 하나 있네. 그쵸? 그러니까 교집합이 6분의 1. 6분의 1 되는 거고 A 확률은 아까 2분의 1이라고 했고 6분의 2, 3. 그리고 C가 6분의 2, 3분의 1. 그럼 두 개 금방 같네. 이거 서로 독립이에요. 이거 독립인지 종속인지 수식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직관적으로 얘랑 상관이 있을까?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힘들어요. 수식으로. 이것도 B랑 C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 이거 6밖에 없네요. 6분의 1. 아이고. 그리고 B도 2분의 1, 3개. C도 3분의 1. 이렇게 같다. 니은 디귿이 독립이다. 아 뭐래? A하고 C가 독립이고 B하고 C가 독립이다. 니은 디귿이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넘어갑시다. 7번. 7번에서 A, B가 독립이고 거기에다 이제 밑줄 긋고 요거 쓰시면 돼요. A, B가 독립이니까 이렇게 곱해서 나타낼 수 있겠군. 자, 근데 P, B를 구하라고 했는데 합집합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덧셈 정리로 가셔야겠습니다. P, A 더하기 P, B. P, A가 3분의 1이구나. 빼기 A 교집합 B. 여기에다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넣으면 되는 거지. 얘가 6분의 5. P, A가 3분의 1. 그리고 P, B. 그냥 소문자 B라고 쓸게요. 그리고 얘가 이제 두 개 곱한 거잖아. PA 곱하기 PB 3분의 1 B. 이제 요거 계산하시면 딱 나오는 거죠. 3분의 2 B가 3분의 2 B가 왜 음수 나오지? 음수 안 나오지? 2분의 1. 그래서 B가 2분의 3 곱하시면 4분의 3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하나 해봅시다. 224번. 답은 6분의 1입니다. 224번에 6분의 1. 그거 배반에다가 밑줄 긋고 교집합 확률이 0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AC가 독립이다. 거기다 밑줄 긋고 교집합 확률이 A 곱하기 C 이렇게 곱하면 된다. 여기서 A
A가 나오겠네. 요거 두 개 동립이라고 했으니까 교집합 확률이 4분의 1 이게 A의 확률 곱하기 C의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PA가 2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요거 이제 독립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D 구하셔야 되는데 A랑 B랑 엮여 있는 거 저거 가지고 써야겠네요. 근데 종속이라고 요거 일단 합의 법칙으로 가야 되는데 3분의 2랑 같은 게 PA 더하기 PD. 근데 배반 사건이니까 교집합은 없어서 뺄 게 없죠. 여기까지 끝. 그러니까 PB는 6분의 1, 요거 3분의 2 빼기 2분의 1 하셔서 6분의 1이다. 이렇게 괜찮죠? 네. 이번 하나씩 보시면 되고 마지막 문제 빠르게 같이 보고 끝냅시다. 103쪽에 8번. 너무 쉬워요. 예, 지금 지우하고 서준이가 각각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4분의 3이고 3분의 1이고 단서 보세요. 합격하는 사건은 서로 독립이다. 뭐 얘가 합격했다고 해서 내가 기분 나빠서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독립이 되는 거고. 그러면 모두 합격할 확률 당연히 그냥 곱하면 4분의 3 지우가 합격하고 연달아서 서준이가 합격하고 그냥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4분의 1. 그리고 요것도 두 번째 지우는 합격하고 서준이는 떨어져야 되니까 여사건의 확률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1 빼기 3분의 1, 3분의 2 곱해주시면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적어도 3번은 적어도 라는 키워드가 나왔으니까 전체에서 둘 다 떨어질 확률을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에서 지우가 떨어질 확률이 4분의 1, 서준이가 떨어질 확률이 3분의 2. 그러면 이제 6분의 1 빼시면 되니까 6분의 5의 확률로 적어도 하나는 합격하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괜찮죠? 226번 하고 끝냅시다. A만 성공해야 되니까 A가 성공할 확률 3분의 2, B는 실패할 확률 여사건 1-P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양변 3분의 2로 나눠주시면 1-P가 5분의 2 비율에 나오니까 P는 5분의 3. 간단하죠? 예, 됐습니다. 그러면 금요일까지 이거 어디야? 111쪽까지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열심히 풀어보시고 우리 앞으로 3번 더 남았습니다. 광복절에도 수업 있어요. 보셨나요? 네, 광복절까지 나오시면 돼요. 그때 일찍 할까요? 늦게 할까요? 정규는 없거든요. 광복절날 똑같은 시간에 할까요?